이제 보니까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얘기하는 거 맺은 게 30년이 넘잖아요. 아주 잘 지냈잖아요. 잘 근데 지냈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그렇게 사이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죠. 중국하고도 안 좋았고. 중국, 예. 예, 그런데 러시아하고 북한이 딱 붙었어요. 그리고 미국과 이제 그동안 30년 동안 북한이 미국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그래도 네. 돌아볼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미끼를 던져야죠. 아니요. 명분을 줘야죠. 미국은요 무서운 나라예요. 지금 보십시오. 일본이 북한하고 접촉해서 두세 차례 만났다는 것을 기시다 총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네네. 만났거든요. 음, 그러면 저도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 문체부 장관으로 특사를 했잖아요. 네네. 이때도 김대중 대통령, 임동원 원장, 박지원 특사 이 세 사람은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절대 북한을 접촉하면서 미국과 대화하지 않았다? 이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북한과 간접 대화를 하고 있고 김정은? 김정일이 김정은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한 것은 수령, 김일성의 수령에 두 가지 유훈이 있다. 첫째는 미국과 가까워져라. 수교를 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라.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를 받아서 경제를 발전시켜라. 이게 유훈 통치로 이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네네. 내심 일본을 통해서 미국과 접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보세요. 북한이 미사일 등 ICBM 도발을 하면은 도발을 규탄한다. 우리는 북한을 침범하지 않겠다. 외교적 회개를 위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김정은도 미국하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또 미국은 중국이 김정은과 푸틴이 가까워져서 저렇게 모든 기술을 제공하고 어쩌고 하는 것을 시진핑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은 공급망, 경제적 통상 관계로 일촉즉발 아니었어요? 네. 다시 대화를 하잖아요. 바이든, 시진핑 에이펙에서 뭐 에이펙인지 SM인지 거기서 만난다. 그리고 장관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번에 상원의원들 시진핑 가서 만나잖아요. 네. 이것은 필요에 의거해서 중국을 통해서 김정은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진핑은 김정은을 설득하면서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이미 북일미, 북중미 이렇게 양대 파이프를 가지고 북한과 직간접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것이 제일 나타난 게 이번에 킹 이병 네네. 71일 만에 풀어줬더라고요. 북한이 사법적 조치를 해서 중국으로 추방을 하니까 중국에서 미국 군용기가 와서 오산으로 미국으로 데려갔잖아요. 과거에 윈비어 같은 건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하고 있고 김정은도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한다. 이 대화를 한다. 이렇게 보면은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한반도 문제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고 미국 대통령 클린턴 나는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했는데 한반도 운전자론.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10년간 남북 대화가 없었던 것을 복원시켰죠. 복원시켜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21세기 최대의 사변입니다. 남북 간에 자그마한 충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9.19 군사 합의까지 그런 맺었고. 9.19 군사 합의를 깨겠다? 아니 남북 관계에 맺어놓은 것은 지켜져야 맞습니다. 구실을 안 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 보면은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네타냐후처럼 강경만 가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운전석 조수석도 못 앉고 저 밖에서 지금 큰 소리만 치고 있다. 이 큰 소리를 누가 막아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이스라엘의 예비군이 한 30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속속 귀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를 국민들은 괴멸시키려고 한다는데 제발 아이들하고 여성들은 좀 아니 다 그렇게 해서는 안 아이 되지만 그죠. 하마스 아이고, 그놈들도 나쁜 놈들이죠. 물론이죠. 어떻게 여성과 네. 애들을 공격하면 말이 안 하나씩 되는 거죠. 죽여간다. 이건 네네. 인류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이스라엘은 무서운 나라예요. 제가 미국 살았잖아요. 네네.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전쟁 나면은 다른 나라 국민들은 다 도망치는데 이스라엘 들어가죠. 이스라엘은 들어가고 네. 또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의무적이죠. 전부. 의무적으로 가는데 남녀 구분 없이. 남녀 다 가는데요. 우리는 자식들을 좀 좋은 데 보내려고 백 쓰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네.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힘든 특전사로 가려고 그 훈련을 받는 거야. 모래 훈련 막 제가 여름에 갔는데 여학생 남학생들이 모래 퍼날리기 운동을 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 군대에 합격하려고. 그리고 거기를 나와야만이 인정을 제대로 받는구나. 좋은 인정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상이나 총리는 전부 특전사인가 거기 출신이래요. 네네. 그 더 재밌는 것은 제가 국정원장 때 이스라엘에 3일 있는데 스타벅스 커피가 먹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좀 한번 먹자 했더니 망해서 나갔습니다. 에? 망해서 아 나갔대요. 이스라엘에서는 발 못 붙였구나. 없어요. 아니 아. 들어왔다가 망해서 나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이스라엘 커피가 스타벅스 커피보다 맛있냐? 아니요. 비싸니까 안 먹는다 이거죠. 국산품이에요. 우리나라 스타벅스 보세요. 저도 하루에 3잔씩 먹는데 참. 곳곳에 다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 그런 이스라엘 국민들이 하지만은 네타냐후라는 극우 강경 극우 지도자를 만나서 네 그 불행해진다. 자랑스러운 모사드도 네 바보가 됐다. 총리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아이언 돔이라고 이 적어도 방어망까지 다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이제 우리 미사일 5,000발이 그냥. 우리가 저 네. 코리안 돔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아이언돔 부대를 갔는데 이스라엘은요 이 군대 주둔이 우리나라처럼 사단 본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옮겨 다니면서 군대 주둔이 되는데 아이언돔을 보여는 주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있으면 아니, 뭐 하냐고 뚫렸는데. 아니 우리 방산을 그렇게 너무 우리 방산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야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그 아이언 부대장을 사병들이 투표로 뽑아요? 신임을 묻더라고요. 엄청 민주적인 군대. 에? 네. 여기는 조인타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박정훈 예. 해병대 신원식 장군도 뭐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신원식 장군은 박격포 사고. 거기 가면은 중대장도 못 하고 예. 박정훈 대령은 참모총장 될 것 같아. 저렇게 정의로우면. 자, 이제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레바논과 시리아가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중동전으로 확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는 지금 미국과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으로 옮겨갑니다. 한반도 이쪽은 관심도 없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G7 국가 중에 다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독일을 비롯해서 다 편을 들고 다만 일본과 캐나다가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네. 이게 위기거든요. 저는 그 네. 연합 TV 선재규 국제 선임 기자의 이슈 앤 월드 네.
그걸 아주 유심히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선재규 국제 선임 기자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나오는데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운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어?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케네디 조카도 또 나온다는. 아니 그러니까 이 트럼프한테 져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케네디 조카가 경선에 나오려다가 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네, 로버트 법무장관 아들이에요. 네. 그런데 백신 접종을 반대했대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못 나오고 무소속으로 나온다. 글쎄 그렇답니다. 그러면 케네디 주니어가 바이든 표도 갉아먹고 트럼프 표도 갉아먹는다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미셸 오바마, 오바마의 부인 오바마 대통령 부인 매력적이죠. 굉장히 클로즈업 되는데 저는 미셸 오바마 대통령,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부통령 이런 조합이 참 되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남은 나라 대통령 선거에 저는 개입할 수 없고 어떻게 됐든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네. 대북 문제도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은 2% 부족한 우주 ICBM 핵 미사일 기술을 푸틴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지금 3차 발사 예고했잖아요. 네. 이게 ICBM이 성공하면은 미국은 발칵 뒤집힐 거예요. 전 세계의 재앙이고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도 발칵 뒤집힐 건데.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할까 했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김정은은 제 7차 핵실험을 내년 선거 전에. 바이든 선거 전에 할 것이다. 네. 이래서 제발 싸움은 초등학생들이 제일 잘해요. 9.19 군사합의 제발 파기하지 말고. 아니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자 봐요, 실장님. 그 신원식 장관이 제 일성이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과거에 군사합의가 없었을 때 전방에서 잦은 사고가 있었잖아요. 중도 사고가.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총풍 사건이네, 북풍 사건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이거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오마이TV가 네. 차별화된 수준 높은 방송이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시청자들이 안 들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청취율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뭘 해야 돼요? 시청률이. 누구한테 욕해야 이제 됩니까? 그만합시다. 아 배고프세요? 아씨, 저 아무리 방송 아니 왜 20분이나 지금 했다고 지금 넘었어요. 딱 하나, 예, 딱 하나. 언론 장악 기술자가 누굽니까? 이동관.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목표한 대로 성공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가고 있죠.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KBS 낙하산으로 임명하려다가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절차 중단됐는데 자중 질환으로. 이사가 한 사람 또 바뀌었어요. 네. 자, 그다음에 포털 다음 포털 장악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 응원했다고. 아 그건 그건 말이 안 되는 넌센스잖아요. 한 발 빼죠. 방통심의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언론을 심의를 못합니다. 못하죠. 그런데 거기 법률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일주일 내부에서도 만에 반항했대요. 팀장급 절반에 가까운 11명의 팀장이 공동으로 의견을 발표했어요. 반발했어요. 자, 덜컹거리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장악이 안 됩니다. 말씀- 기술자 아닙니다. 제가 하잖아요. 쭉 네. 얘기하잖아요. 네. 전두환, 노태우 두 네.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는데 네. 어떻게 전두환은 5.18이 있어서 12.12가 있어서 가혹하지만은 같은 전우, 같은 동조 노태우 대통령한테는 더 국민들이 후하게 그러니까 잘했느냐? 똑같아요. 이건 대북 정책, 동방 정책도 평가하지만은 언론을 통폐합하지 않은 대통령이고 전두환은 언론을 통폐합하고 기자를 감옥 보낸 정치인이에요. 역사를 대통령이에요. 의식하지 않죠. 그렇기 저기 때문에 이동관 저는 씨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식으로 명령하려고 해도 정치는 명령이 안 통합니다. 네. 이번에 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았지 않냐? 민심을 거르지 마라. 네. 민주주의를 역사를 거르지 마라 하는데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이명박 정부에서 배운 대로 네. 하지 마라. 네. 지금 세월이 10년이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탄압하면은 역사가 말로가 좋지 않다. 동티난다. 안 돼요. 아 실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나하나 아니 그 국정원장 물러나신 뒤에 청와대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한테는 선물도 안 보내요. 아 청와대 청와대도 용산 청와대 청와대. 앞으로는 가봤죠. 아 청와대 국민한테 개방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면 개방한다고. 예. 국민이 뭐 돌려달라고 하는데 국민을 품으로 돌려준다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강조하기를 용산으로 가면서 강조하기를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면 경제 효과 5조, 1년에 관광 수익만 1조 8천억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 어떻게 씁니다 아니 아십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영빈관 다 쓰고 있고 그리고 성춘제 다 쓰고 있고 다 하는 거 알아요. 네. 그런데 잘 써라 이거죠. 잘 그렇죠. 보존해라. 그런데 정권 그- 교체되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는 돌아간다. 돌아가야죠. 예. 멀쩡한 청와대 두고 왜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용산으로 가서 도로 다 그 사용한대요. 막대한 예산 들고 대통령이 외교는 잘해야지만은 이 예산 저 예산 갖다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외교 도로 다 실패하면서 도로 다 청와대 다 쓴대요. 그렇죠. 쓰고 사무처리가 쓰고 난 다음에 내역을 보고하는 이상한 사무처리를 아이, 한답니다. 처참한 그러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퇴임과 예. 퇴임 후를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컨디션 좋을 때 제가 많이 시간을 끌어가지고 시장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빼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번 주 그러니까 전체는 공개 안 하고 쇼트로 다 하대요. 계속 처음부터 해요 그렇게 쇼트로. 쇼트로 그럼- 전체 보관하고 엄청나게 예, 많이 보죠. 그럼요 쇼트로 많이 해요. 많이 계속. 보면은 처음부터 아니 그랬는데 그 오마이 TV에서 그렇게 수입이 오르면은 그거 제가 오마이TV 주인 아닙니다. 책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출연자예요. 그럼 출연료 올린 대로 통장을 안 봤어요. 저. 근데 나는 보는데 그걸로 먹고 지금 살아야 말이죠. 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박지원 출연을 다 커트해 버리니까 네. 뭐 MBC만 살려놨어요. 야 MBC 그거 진짜 꼴통이야 그거. 나머지는 다 잘라버렸는데. 그 저 경비원들부터 기가 살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MBC 들어가면은 경비원부터 바짝바짝해요. 근데- 그러니까 버티고 있잖아요. 1등이잖아요 지금. 모든 지상파 이런 게 했는데 지상파 아니 유튜브 조회수가 5억을 돌파했다. 5억을. 뷰가 세계 1위. 그런데 그 다음 오마이 TV도 오마이 뉴스 지금 166만이에요 구독자가. 예, 그렇죠. 167만 명. 그래서 예. 저는 부탁합니다. 제가 웃기려고 음. 출연료 얘기를 하는데 네. 제발 음. 구독, 좋아요 네. 눌러줘야만이 박지원과 성경환이 신나게 싸웁니다. 박지원. 화이팅! 축복님께서 박지원 원장님 이젠 도와주세요. 러브 표시를 딱 했습니다. 하트 표시를. 야 축복님. 그런데 축복님께서 스펙스 유튜브 디톡스에 가면 댓글이 전부 이준석이야. 나가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좋아요? 저는 예. 왜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이 나가냐면은 차도살인 이재희 이준석 대표 입을 입을 빌려서? 통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공격하는데 네. 저는 보조자 역할을 하겠다. 네. 거기 저 노정면 앵커가 제가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네. 노정면 앵커가 진행한다고 하면은 예. 재능 기부라도 해야 되지 않냐. 네. 저는 희생적입니다. 자, 실장님. 서한빈이라는 분이 원장님 고령이라는 이유로 비토하지만 저는 원장님의 경륜을 활용하는 지혜가 먼저라 생각해서 적극 지지하고 돕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요 하트. 하루에 2시간 걸는가 물어보세요. 저는 술 안 마셔요. 녹두님 화이팅. 화이팅! 끝냅시다. 이제 네. 가야 돼. 이렇게 네.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네. 단결하고 싸우고
찍지 않은 분도 있지만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라 이거지. 네. 그렇게 몽땅 밀어줬는데 뭐가 꿀리냐? 네. 무슨 뭐 봉순이님이 박지원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한이아님 박지원 실장님 응원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 연설하고 네. 오늘 저녁에 광주로 가서 광주 KBS 7시 뉴스 9시 아니, 저한테도 광주 왔어요. MBC에 저도 볼게요. 출연하고 해남으로 갑니다. 저한테도 왔어요. 봉수희님이 성경환 끝까지 화이팅. 그건 잘못했는데. 예. 자 시장님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오마이 TV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